네, 이제 2027년부터 비트코인도 과세를 합니다. 1년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요. 이게 양도소득세로 과세되나? 아니면 종합과세되나? 세율은 어느 정도 되지? 너무 높은 거 아닌가? 이렇게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내용을 제대로 알고 나면 생각보다 합리적이고 과세하는 부분들이 준비만 잘 하면은 전혀 걱정할 게 없다고 느끼실 겁니다. 오늘은 투자자분들이 알아야 할 부분만 간추려서 핵심 투자 포인트만 딱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절세 방법 이수백 세무사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면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종합소득 중 하나인 기타소득으로 잡힙니다. 하지만 종합과세 되는 것이 아니라 22%로 분리과세 되고 끝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종합과세라면 근로소득이 1억 원 정도 있어요. 그럼 25.4% 구간에서 과세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타소득, 비트코인 차익이 종합과세 된다면 38.5%에서 41.8% 정도 세율을 더 물어야 되죠. 하지만 비트코인 과세 제도가 분리과세로 22%딱 끝.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나요? 결론적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이 비트코인 소득만 따로 과세를 하니까 부담이 훨씬 가볍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트코인은 어떻게 취득가액을 따질까요? 일단 2027년 이후부터 취득한 분에 대해서는 총평균법으로 계산합니다. 여러 번 나눠 산 코인의 평균 단가로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차익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고 세금이 줄어듭니다. 만약 먼저 산 코인을 먼저 파는 선입선출법이라고 했으면은 상승장에서는 과세되는 소득이 훨씬 커져서 세금이 늘어날 수 있었겠죠. 결국 투자자는 마음 놓고 분할 매수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그럼 2027년 1월 1일 이전에 산 코인은 어떻게 과세를 하냐? 어떻게 취득가액을 따질까요? 2027년 이전에 산 코인은 2026년 말 시가와 그동안 사왔던 평균가, 그중 큰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따집니다. 취득가액이 커지니까 양도 차익이 줄어들어서 세금도 더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정부가 투자자들 불리하지 않게 장치를 마련해 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꿀팁이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6년 말에 리플이 800원대로 폭락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 그렇게 그냥 두게 되면 리플 취득가액이 800원이 돼버립니다. 내가 5,000원에 샀어도 그 5,000원에 대한 취득가액 증빙이 안 돼버리면 이거는 800원이 돼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예를 들어서 2,000원에 팔게 되면은 1,200원만큼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는 3,000원을 손해를 봤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코인장이 그렇게 폭락을 하진 않겠지만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반드시 매수할 때 증빙자료, 스크린샷이나 거래 확인서 혹은 해외 거래소라면 그 해외 거래소에서 발급하는 거래 확인서 같은 부분을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정부는 장치를 안전하게 마련해 놓긴 했지만 스스로 챙겨야 불이익이 없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2027년 이후에 산 코인인데 이 취득가액이 증빙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은 양도가액의 50%만 취득가액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1.2억 원에 산 비트코인이 있다고 쳐볼게요. 근데 양도를 예를 들어서 1억에 했어요. 그러면은 2천만 원 손해잖아요? 근데 양도가액, 즉 1억 원의 50%만큼만 취득가액으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5천만 원, 1억 마이너스 5천만 원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야 돼서 폭탄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여도 정말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을 텐데 그 한 가지에 걸리게 되면은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인정한 국내 거래소라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해외 거래소라고 하더라도 스크린샷 그리고 거래 증빙들 잘 챙기시면은 문제가 크게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아까부터 말씀드리고 있지만 결국 첫째도 중요한 건 증빙, 둘째도 증빙, 세 번째도 증빙입니다. 그 증빙이 있어야 나중에 억울하게 과세되는 일이 없겠죠. 자, 그럼 다섯 번째, 비트코인으로 예를 들어서 리플을 사거나 아니면 USDT를 살 때 어떻게 취득가액을 환산을 할까요? 이것도 결론적으로는 다 원화 기준으로 환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27년 5월 31일에 0.5 BTC로 1만 리플을 샀다. 당시 BTC가 2억 원이었다면 1억 원이 취득가액이 되는 거예요. 테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테더와 US 달러가 1대1로 매칭이 되어 있겠지만 만약 0.001이라도 다르다고 한다면 테더 기준이 아닌 US 달러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 매매한 당시에 달러 기준 환율로 환산합니다.
이 부분은 뭐 원칙이 명확하니까 복잡할 부분은 없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도 부과가 안 되고 있죠? 이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재화로 볼 여지가 있어서, 즉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주식처럼 거래가 빠르고 부가가치가 그 사이에서 굉장히 발생할 여지가 적기 때문에 이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그럼 에어드랍을 예를 들어서 받았다고 쳐볼게요. 그럴 때 증여세가 나올까요? 일단 과세관청에서는 증여세로 부과한 사례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세법상 그 논리를 깊게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이 부분은 광고 선전비나 견본품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케이스별로 다르게 판단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어드랍은 웬만하면은 세금 걱정보다는 그냥 보너스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할 듯 합니다. 정리하자면 2027년부터 과세되는 비트코인은 22% 과세, 그리고 팔 때만 과세, 취득가액은 평균가로 따지고요. 2026년 말 기준으로 취득가액이 높은 가액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증빙을 항상 잘 챙기시고요. 부가가치세나 에어드랍 같은 경우에는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없을 듯 합니다. 이렇듯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항상 자신한테 닥치게 되면은 그게 100%의 확률로 최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해외 거래소를 쓰시거나 2026년에 만약 폭락장이 온다, 그렇게 되면은 매수 당시에 공식적인 매수 증빙 서류들을 구비해 놓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2027년 이후에는 취득할 때마다 아무래도 스크린샷을 좀 남겨두시거나 가능하면 국세청장이 고시한 거래소에서만 거래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국세청장 고시 거래소는 아직 고시는 되지 않았지만 2026년 정도에 고시되지 않을까 싶고요. 스크린샷을 찍어놓기 힘드신 분들은 엑셀로 반드시 정리를 꼭 해두시고요. 아니면 해외 거래소를 사용을 하신다고 한다면 그 해외 거래소에서 증빙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듯 합니다. 이 가상자산 과세 제도는 이제 막 도입되는 시기라서 예외 조항이 진짜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엄격하게 되게 과세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이 보유한 코인들을 잘 정리해 두는 것만이 나중에 팔 때 불안하지 않은 방법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이제부터는 걱정보다 대비 준비를 할 때입니다. 참고로 저희 세무법인에서는 코인 세무관리 대응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로 연락을 주시고요. 오늘부터 거래 내역 꼼꼼히 챙겨주시고 댓글에 저는 준비 완료 라고도 적어주세요. 서로 꿀팁 한번 나누는 시간을 댓글로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